여러분, 혹시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셨습니까? 대부분 연말 분위기에 취해 그냥 지나치셨을 겁니다. 뉴스는 작게 보도했지만 내용은 섬뜩했습니다. 한국은행,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발생 시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도 자금 긴급 수혈 결정.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한국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이 비상조치를 서둘러 발표했을까요? 마치 곧 무슨 일이 터질 것을 알고 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늘 시장은 그 이유를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80원 터치. 우리가 설마 했던 그 1,500원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환율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가 가리키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시한폭탄, 그리고 여러분의 예금을 노리는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부는 안정적이다라고 말하지만 데이터는 탈출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팩트로 검증된 위기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로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8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작년만 해도 1,300원대 중반이었던 환율이 이제는 1,500원을 넘보는 게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를 믿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금융권의 건전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무려 13.03%를 기록했습니다. 10곳 중 1곳 이상의 기업이 돈을 못 갚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설업 관련 대출의 부실 채권 NPL 비율은 24%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건설사 4곳 중 1곳은 사실상 뇌사 상태라는 겁니다. 태영건설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최악은 지났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경공내로 나온 PF 사업장은 팔리지도 않고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지방을 넘어 수도권 외곽까지 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대출 채권도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주겠다며 뱅크런 안전판을 확대한 것,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제2금융권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 구축으로 해석합니다. 시스템은 이미 경고등을 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충격이 여러분의 집값으로 전이되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환율 1,500원은 어떻게 내 아파트 값을 떨어뜨릴까요? 아주 명확한 죽음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곧 금리가 내릴 거야 라는 기대감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을 뚫으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는 더 폭락하고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금리는 장기화됩니다. 영끌에서 집산분들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둘째, 공사비 쇼크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시멘트, 철근, 원자재 수입 가격이 폭등합니다. 지금도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 시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전면 중단됩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 멈춰선 크레인들 보셨죠? 그게 다 돈이 안 돼서 멈춘 겁니다. 공급이 끊기면 집값이 오를 것 같죠? 아닙니다. 지을 돈도 없지만 사줄 사람도 없는 거래 절벽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 이것이 금융위기로 번집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상호금융이 흔들립니다. 불안한 예금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면 금융사는 자산을 급하게 팔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자산이 뭘까요? 바로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입니다. 금융사가 살기 위해 담보로 잡은 아파트와 상가를 경매로 던지기 시작하면 시세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낙찰가가 곧 시세가 되는 가격 파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똑같이 반복되었던 공식입니다. 통계는 차갑지만 현실은 뜨겁고 아픕니다. 여기 2021년 벼락거지가 되기 싫어 경기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38세 가장 박 과장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입주 당시엔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그 꿈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잔금 대출 금리는 여전히 6%대. 월급인 400만 원 중 200만 원이 이자로 나갑니다. 그런데 집값은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피 5천만 원에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박 과장님은 아내에게 주말에 배달 알바라도 해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눈동자를 보며 그는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또 다른 곳, 퇴직금 3억을 저축은행에 넣어둔 60대 김 선생님. 평생 모은 돈이라 0.1%라도 이자를 더 준다는 곳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자꾸 뱅크런, 부실 우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행 앞에 가보니 셔터가 내려져 있고 영업 정상화 노력 중이라는 종이만 붙어 있습니다. 나라가 설마 망하게 두겠어? 라고 자위해보지만 불안감에 밤잠을 설칩니다. 3억 원 중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 5천만 원뿐.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허공으로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노후를 짓누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이렇게 하루하루 피마르는 우리 이웃들의 비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펀더멘털의 붕괴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수출로 달러를 벌어오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미중 무역전쟁 사이에 끼면서 수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달러가 들어오지 않으니 환율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합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자본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떠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더 뼈아픈 건 우리의 내부 문제입니다. 빛으로 쌓아올린 부동산 공화국. 생산적인 곳에 돈이 흐르지 않고 오직 아파트 짓고 사고 파는 데에만 국가 자본이 쏠렸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만 계속 지어대니 그 거품이 터질 때가 된 겁니다. 2025년 오늘 환율 1,500원은 그 거품 붕괴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상황이 엄중합니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길 기다려선 안 됩니다. 한국은행이 뱅크런 대비책을 세웠다는 건 역설적으로 각자 도생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3가지 생존 행동 수칙을 제안합니다. 1. 예금을 분산하십시오. 예금자 보호 한도 준수. 지금 이용 중인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확인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5천만 원 단위로 쪼개거나 1금융권으로 옮기십시오. 수익성보다 중요한 건 원금 회수입니다. 2. 원화에만 올인하지 마십시오. 환율 1,500원은 원화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십시오. 이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환율의 상단은 열려 있습니다. 3. 바닥을 예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쌀 때다라는 말에 속아 섣불리 죽지 마십시오. 경매 물량이 쏟아지고 금융권 부실이 정리될 때까지 관망해야 합니다. 현금을 슬 쥐고 기다리는 자에게만 진짜 기회가 옵니다. 2025년 12월, 겨울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본질을 알면 공포에 떨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